내년에 추측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확정 같아요. 아마도 재가급여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호망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3년 전에 라이나생명에서 재가급여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요, 나머지 다른 보험사들도 연달아 출시가 되면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웬만한 보험사들이 거의 다 재가급여 혹은 두 가지 이용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저렴한 복합재가급여가 신한라이프를 시작으로 훈구생명, 그 다음에 하나생명, KDB, 그 다음에 한화생명 이렇게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요, 몇 군데 보험회사를 불러가지고 상품을 개정하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거기서 11%는 노인 장교양 보험료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장교양 등급, 예를 들어서 인지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은 누가 매기죠? 공단에서 장교양 등급 신청을 하고 나서 수급자를 평가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전에는 그만큼 공단에서 장교양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출산이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차 장교양 수급자 신청자가 예전보다 약 1.5배 이상 장교양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교양 수급자 중에 재가급여 가입자도 있고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품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장교양 수급자 신청자가 매우 급증해졌고 거기서 물론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수급자가 돼서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단에서 금융감독원 혹은 금융위원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제발 상품을 개정을 하든 보장을 축소를 하든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실제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몇 군데 보험회사를 불러다가 상품을 개정을 하라고 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품을 바꾸라고 하고 변경이 된지는 아직까지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유추를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재가급여, 중복가입을 막아놓지 않을까. 중복가입, 중복보장 돼요. 훈구생명만 업계 한도가 200만원, 300만원 좀 나눠져 있지만 나머지 보험회사들은 거의 다 중복가입, 중복보장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가입을 막아놓지 않을까. 한 상품만 가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예 정액지급이죠.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든 방문목욕이든 방문간호든 주야간보호든 단기보호든 복지용구든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용하면 매월 내가 생활비를 100만원, 200만원 가입한 보장 한도만큼 매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부담금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비중이 있는 건 뭐냐면요,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 이용해서 생활비를 100만원, 200만원 받는 걸 아예 없애고 실손보험처럼 장교양 등급 받으면 시설급여는 국가에서 80% 해주고 요양원에 갔을 때 재가급여는 15%는 자기부담금 최대 50만원까지 그리고 85%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이 15% 자기부담금을 실손보험처럼 만들어서 실제 자기부담금 쓴 만큼 15% 이거를 보험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실손보험이나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예전에 이런 상품들은 특히 요양원 혹은 집에서 내가 장교양 등급 신청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 이런 6가지 서비스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잖아요. 병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가급여 실제 내가 쓴 만큼 실손보상 비례보상으로 이 자기부담금 15%를 보장해주는 그런 실손보험 비스무리한 그런 재가급여가 출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급여보험 혹은 2가지 이상 이용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복합재가급여, 근데 이런 상품들은 상품이 없어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보장이 축소가 되기 전에 중복가입을 막기 전에
미리미리 가입해 두시라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암보험, 간병인, 수술비 점차 보험회사들이 팔아먹으려고 상품을 계속 좋게 만드는데 재가급여 혹은 복합재가급여도 앞으로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면 보험가입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질 거 아니야? 그 상품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좋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라이나 생명이 3년 전에 출시가 되면서요, 재가급여 100만원 하는데 보험료가 3만원, 2만원, 보험료가 매우 저렴했어요. 그때는 손해율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보험료 자체가 매우 저렴했어요. 예전에는 90일 면책기한도 없었어요. 가입하고 내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면 그 생활비가 100만원 나왔어요. 그런 삶을 막고자 90일 면책기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보험료가 2배 이상 많이 올랐어요. 두 번째, 예전에는 재가급여가요 150, 200짜리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100만원이요.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보장한도는 축소가 됐어요. 세 번째, 예전에는 고지사항이 머리만 고지사항이었어요. 대부분 2년 이내에 2번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 이상 약 복용이 따로 별도의 고지사항이 생겼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러한 고지사항이 없고 머리, 알츠하이머, 파킨스, 치매, 뇌혈관 질환 이런 질병만 아니면 전부 다 가입이 되었다는 거죠. 허리 디스크 수술한 사람,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 이런 사람들 고지사항에는 포함이 안 되고 쉽게 가입이 됐죠.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들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면 4등급 무조건 받잖아요. 가입하고 내일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몇 달 후에 등급 4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고 매월 100만원, 150만원씩 받았다니까요. 실제로 제 고객 대부분 4개, 5개 가입해서 한 6개월 보험료 납입하고요, 납입 면제 받아서 보험료 안 내고요, 한 달 생활비를 400만원, 500만원 지금 계속 받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험료도 저렴했고 가입도 매우 쉬웠고 보장한도도 매우 높았어요. 보험료는 2배 이상 비싸였죠. 고지사항은 까다로웠죠. 그리고 특히 몇 군데 회사들은 고지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한 거 이런 거 싹 다 긁어와가지고 고지하라고 그러고, ICRS인가? 예, 그 보험 조사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점차 재가급여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안 좋아지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아직 50대인데 아직 40대인데 내가 이거 왜 가입하지? 나중에 60대 65세 때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받으니까 60대 초반에 가입해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해서 장기요양 수급자가 돼가지고 납입 면제 받고 보험료 안 내도 되고 그때 가입한 거지 왜 젊었을 때 미리 가입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한사야도 젊었을 때 가입을 해야 보험료가 저렴한 거고, 금융감독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가 너무 많아지고 이 재가급여 때문에 수급자가 신청한 자가 많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연기하는 사람, 쇼하는 사람, 보험 사기 그런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제발 금융감독원님, 금융위원회님 이 상품을 좀 변경을 해주세요. 금융감독원에서 이 상품 너무 보험 사기 그리고 역선택, 보험금을 목적으로, 물론 보험금을 목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이나 치매 솔직히 나오시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요, 아무래도 재가급여 보험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장기요양 등급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3년 전에 재가급여 얘기할 때 노인 장기요양 등급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장기요양 등급 신청 어떻게 받고 이런 거 얘기해도 거의 다 10명 중에 한 8명은 몰랐어요. 65세 어르신분들. 네, 그때는. 근데 웬만하면 10명 중에 9명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고 수급자가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알아요. 왜냐면 보험을 가입해서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매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오는데, 연금 복권도 아니고 매월 노후자금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돈이 되니까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보험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품이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예전 상품보다 더 좋았지만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재가급여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큰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요, 설계사들, 우리 팀장님들을 본인 거, 본인 부모님 거 다 가입했고요, 주변에 많이 가입한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보험은요, 알면 받는 거고요, 모르면 보험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왜 설계사들이 상품 나오면 설계사들이 왜 가입을 안 시키고 제한하는지 아세요? 보험금 청구하니까 잔머리 써서, 머리 써서.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거의 가입을 안 시켜준다는 거죠.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으니까, 보험이란 거. 그렇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금융감독원 스탠스가 딱
보험으로 재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원비 내에서만 나올 수 있게끔 상품을 만들어라. 간병인도 그렇고 중복가입을 막아놓고 여러 가지 한도를 다 줄여놨잖아요. 이득을 취하지 마라. 병원비가 1,000만 원 났으면 1,000만 원 한도 내에 보장이 되는 거지. 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병원비 1,000만 원 내고 나머지는 왜 고객이 쓰게끔 만드냐. 이러한 스탠스예요. 금융감독원이. 그렇기 때문에 재가급여도 100만 원 받으면 이거 15% 본인 부담금 내면 몇십, 50만 원, 60만 원 남는데 왜 그렇게 만드냐. 딱딱 그게 맞춰서 만들어라. 요러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상품을 거의 안 나오고 보험회사도 금융감독원 눈치를 보면서 보수적으로 상품을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신상품이 안 나오니까 힘들어요. 보험사가 돈이 안 되면 당연히 없애죠. 돈이 되면 유지해요. 암보험이나 뇌질환, 신장질환 이거 진단비는 점차 좋아지잖아요. 손해율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33%라고 해도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겠어요? 보험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손해율 높고 보험에다가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면 보장을 축소하던가 판매를 없애는 거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재가급여가 뭐고 어떻게 신청하고 어떠한 지원을 받고 그런 거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유병장수 120세 요즘에 고령화 사이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아기 때부터 쭉 늘어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피라미드 하면 역삼각형이죠. 지금 아기들 고령화 사회 그래서 계속 국민연금도 고갈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성질환 보유 현황을 보시면 3개 이상 환자분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의료비와 장기 요양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구독자 시청자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치매나 뇌졸중 등 심각한 질병만 요양이 필요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 질병을 보면요. 치매가 가장 많죠. 38%. 그 다음에 요통, 좌골통 이런 뼈마디 척추도 많고요. 그 다음에 중풍, 뇌졸중 환자 아니면 관절염 환자 그 치매, 골절 요즘에 또 이제 겨울철이니까 골절이나 탈골 이런 후유증으로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도 매우 많아요. 그 암으로 인해서도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제 실제 고객이요. 전립선암 제거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너무 불편해서 장기요양 등급 4등급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아, 암으로 인해서 4등급도 받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신부전은 0.48, 고혈압은 2.97, 기타 여러가지 중대질병과 일반 질병으로 노인 장기요양 질병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프고 오래 사는 삶 과연 중요할까요?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하잖아요. 이 중에 11%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 대표적으로 치매나 알츠하이머, 뇌혈관 질환 가진 자가 6개월 동안 호정이 되지 않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보면요. 65세 전에도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요. 시설급여,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고요. 1, 2등급만. 3, 4, 5등급은 가족이 없거나 집안 환경이 열악하거나 혹은 치매 환자는 3, 4, 5등급 따로 심의를 통해서 요양원에 입소도 가능해요. 그 재가급여, 있을제 집가죠.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복지용구 이런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고요. 특별 현금 지급은 뭐냐면요.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뭐 섬에 살던가 근처에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뭐 이런 요양보호사나 재가센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돌봄 서비스를 받고 현금으로 실제로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장기요양 사업의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을 보면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45점 미만은 인지지원 등급이에요. 재가 서비스라고 한 건 5등급에서 1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인지지원 등급은 솔직히 재가 서비스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인지지원 등급은 복지용구와 그리고 주야간 보호센터, 노치원이죠. 이 두 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과 5등급은
치매 환자만 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일정 부분,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 전적으로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치매 환자분들도 점점 중증인 경우에는 2등급, 1등급 나올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욕구조사 65가지를 조사를 해가지고요. 점수를 매기는데 45점에서 50점 미만은 5등급, 51점에서 59점은 4등급, 점점 높아질수록 중증 환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장기요양 인전 점수 산정 방법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52가지 항목과 점수표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점수를 매긴 다음에 옷 벗고 있기, 뭐 식사하기, 망상, 그 다음에 기관지, 우측 상지, 하지, 운동할 수 있는지, 흡인, 산소요법, 여러 가지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환각, 환청 이런 걸 검사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위에 뭐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2주나 3주 있다가 장기요양 인전 점수표를 가지고 한 명이 거의 나오죠. 한 명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65가지 욕구 조사를 하죠. 욕구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부분들로 등급 판정위원회가 운영이 돼요. 물론 여기서 우리 고객분들은 의사송연서나 꾸준하게 병원 갔던 내용들을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장기요양 가산점이 될 수 있도록 판정위원회에 제출하고요. 그리고 나서 1등급부터 5등급 혹은 등급 외에 인지지원등급 혹은 탈락 이런 여러 가지를 결과를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자, 장기요양 등급은요 3등급부터 5등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분포를 보면요 1등급 가장 중증이니까 별로 없고요. 가장 많은 게 4등급이에요. 뼈, 마디, 척추, 관절 수술, 허리 디스크 여러 가지 수술하면은 4등급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죠.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은 점수 자체가 매우 적지만 낮아서 커트라인에 걸리기 쉬운데요.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아니라면 4등급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 전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1, 2등급 받으면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시설에 입소가 하냐면 요양원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가 가능하고 요양병원은 안 가요. 요양병원이랑 요양원은 엄연히 틀립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급여 중 시설급여에 받고요. 요양병원은 장기요양 사업 대상자가 아니에요. 적용 대상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이용 자격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받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요양 등급 관련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자, 주 목적은 신체 활동, 가사, 간병 이런 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의 치료 재활 그리고 주요 상주 인원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예요. 하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다 보니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 나머지들 눈으로 잠깐 비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요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10명 이상, 그 다음에 5명에서 9명 미만 소규모, 그 다음에 10명 이상 요양원은 대규모. 이거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하루에 자기부담금 80%를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이렇게 전체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부담금은 이제 30만원에서 50만원 20%고요. 나머지 150에서 200만원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80%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가급여 보험의 가장 핵심인 재가급여. 그래서 재가급여는요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이거 두 개 어떻게 보면 세트죠. 그리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모, 단기보호, 복지연구 이 6가지를 이용해서 매월 이용 내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100만원, 200만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재가급여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이용하면 돼요. 네, 매월 내가 방문 목욕을 했다, 방문 간호를 했다, 단기보호를 했다, 방문 목욕을 했다, 복지연구, 뭐 휠체어를 렌탈을 했던가 아니면 수동 휠체어, 이동 욕조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전동 휠체어,
전동 침대 이런 거를 렌탈했다, 구입했다, 대여했다, 아니면 요식은 팬츠나 미끄러운 양말을 2천 몇백원짜리 구입했다, 구입 내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100만원, 200만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90세든 95세든 100세든 보장 만기 설정된 만기까지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율이 매우 높은 거죠. 요즘에 70% 이상 저렴한 복합재가는 뭐냐면요, 복지용구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 이용해서 이용 내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100만원, 15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85% 지원을 해주고요, 자기부담금은 15%예요. 그래서 제일 약한 인지지원 등급은 월 한도액은 64만원, 네, 그리고 5등급은 110만원, 1등급이 가장 중증이죠. 200만원까지 쓰이는데요. 이 중에 15%는 자기부담금, 그래서 1등급은 최대 31만원까지, 그리고 가장 약간 인지지원 등급은 96,000원까지 자기부담금이고, 이 중에서 15% 뺀 나머지 8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가급여 보험 가입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장기요양 보험 등급을 이해하셔야 나중에 국가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어떠한 지원을 받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특별현금 급여는요, 가족 요양비예요. 그래서 매월 22만 9천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섬이나 벽지, 두매산골, 장기요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거나 천지지병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 기간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 아니면 신체나 정신, 성격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우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에는 섬, 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 정신, 성격 여러 가지 있을 때는 특별 현금으로 23만원 정도를 매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기요양과 치매는 어떻게 다른가? 치매는 치매만 돼요, 그죠? 근데 장기요양 급여는요, 치매뿐만 아니고 요통, 자골통, 뼈마디, 척추, 관절, 골절, 치매, 고혈압, 암 환자, 요통, 자골통,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재가급여다, 종합적인 보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경도 0.5점, 경도, 중등도, 중증, 심각, 말기가 있죠. 매월 6가지 중에 1가지 이용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도 좋지만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그래서 70% 저렴한 2가지 이상 이용했을 때 재가급여 보험을 추천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싸다, 저렴해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보장받기 어렵지 않다. 어떤 무식한 설계자들은 복합재가급여 싼 만큼 보험금 받기가 쉽지 않다, 2가지 이상 이용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멍멍 같은 소리예요. 요즘에 국가에서,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에서 여러가지 운영이 되는데요, 통합재가센터가 계속 오픈이 되고 개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통합재가센터는 뭐냐면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이나 주야간 보호나 아니면 복지용구나 그 여러가지 방문간호, 이런 여러가지를 센터를 한 통합, 말 그대로 이 6가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 6가지 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의 센터 통합에 묶어서 이 6가지 센터를 한 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치원에 갔다가 방문 요양도 같이 할 수 있고, 단기보호랑 복지용구랑 혹은 방문 목욕이랑 주야간, 이런 6가지들을 같이 하루에, 한 달 이내에 2가지, 3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은 복합재가급여 보험금 청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한 기관에서 장기요양 통합재가가 102개가 개소가 확대가 됐어요. 이거는 2024년 3월 신문기사인데요, 올해 25년도만 190개가 오픈이 됐어요. 27년도까지 1000개 이상 개소를 오픈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나왔는데요,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간은 27년도까지 약 1400개, 작년에는 102개가 오픈됐고 올해 25년도까지 190개라고 했잖아요. 내후년도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까지 1400개를 개소를 확충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라는 겁니다. 여기 통합재가센터도 경쟁력이 있고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뭘 이용해도
한 군데 통합센터에서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2개 이용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한 기관에서 이 6개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안 그래요? 미친 대박이라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 복합 제가 추천해드려요. 150에서 100으로 축소가 됐지만 아직까지 뭐 시단도 좋고 흥국생명도 좋고 나머지 보험사도 좋지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요. 최소 보험료 2만원에 가입이 됩니다. 물론 이 2만원은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뭐 60세, 65세, 70세 어르신분들이 전화와서 아니 보험왕 2만원이라며 왜 나는 3만원, 4만원 나와?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60세나 70세 여성분들은 이보다 보험료가 비싼 35,000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50세 여성 기준이니까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50세보다 나이가 젊으시면 보험료가 더 저렴할 거고 50세보다 나이가 더 많으면 보험료 이거보다 더 많은 뭐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2만원인데 보험료 이렇게 많이 나와 2만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2만원이 나올 수가 없다. 50세 기준 나오지만 60세나 70세 분들은 3만원, 4만원대 나온다. 사망보험금 100만원 나왔고요. 1등급부터 5등급 복합재가급여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복지용구를 제외한 방문요양, 방문복역,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센터 이 중에서 2가지 이용했을 때 매월 100만원씩 90세까지 물론 이거를 보장 만기를 95세나 100세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 2만원이 안 나오고요. 보험료가 매우 높아져요. 보장 만기를 90세까지 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거고요. 보장 만기를 길게 하면 보험료는 더 올라간다. 납입기한도 30년을 제일 길게 했어요. 근데 납입기한을 뭐 20년 납 혹은 10년 납 짧게 하면 월 보험료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재가급여 100만원만 넣으면 2만원만 나온다. 50세 여성 기준으로. 자, 두 번째 플랜 복합재가급여 100만원 똑같이 넣어드렸죠. 아까 1번 플랜과 똑같이 이렇게만 넣으면 2만원대 초반이에요. 또 생긴 게 뭐냐면 시설급여가 생겼어요. 시설급여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0명 이상의 요양원이나 아니면은 10명 미만의 공동생활가정, 노인 공동생활가정 여기에 입소했을 때 한 달에 매월 1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넣어드리니까 보험료가 훅 올라가네요. 41,000원. 복합재가급여만 넣었을 때는 아까 1번 플랜은 2만원 하지만 2번 플랜은 2배 비싼 41,000원이 나왔다. 41,000원. 뭐 3, 4, 5등급을 받고 매월 100만원씩 받다가요. 시설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매월 100만원씩 또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시설급여. 이게 두 번째 플랜. 자, 세 번째 플랜. 세 번째 플랜은 뭐냐면요. 30년 난 90세 만기 똑같고요. 똑같이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사망보험은 100만원 똑같고요. 1등급 또 5등급 복합재가급여 2가지 이용했을 때 매월 100만원. 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세 번째로는 주야간 보호가 따로 생겼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이거는 뭐냐면 1등급부터 인지지연등급까지 위에는 1, 5등급인데 밑에는 1등급부터 2, 3, 4, 5 인지지연등급까지 노치원이죠. 노치원에 매월 한 번만 가도 60만원 나옵니다. 60만원. 위에는 노치원이랑 하나를 또 해야 100만원 나와요. 같이 160만원 나온 거죠. 160만원. 세 번째로는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뭐 이동식 휠체어나 침대 아니면 여러가지 렌탈, 대여 아니면 미끄럼 방지양말, 요식은 팬티 한 달에 일회용품을 한 번이라도 몇천원짜리 구입했다. 구입 내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매월 30만원씩 나오는 거. 파킨스 루게리 요건요 이거는 의무예요. 복합재가만 넣었을 때는 이게 의무가 아니지만 주야간이랑 복지용구 이 2가지 특약을 넣게 되면 의무적으로 파킨스 루게리 진단비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돼요. 요 2개는 의무적으로 이 특약을 넣어야 된다. 만약에 복합재가만 넣으면 루게리 파킨스 특약은 안 넣으셔도 된다. 이렇게 3번 플랜 보험료가 4만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플랜. 네 번째 플랜은 종합적으로 다 집어넣는데요. 역시 50세 여성 기준이고요. 30년 난 90세 만기. 사망보험은 100만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뭐냐면 1, 5등급으로 재가급여예요. 재가급여. 밑에는 복합재가. 재가급여는 6가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까지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용했을 때 60만원 나오는 거고요. 밑에 복합재가는 2가지 이용했을 때 100만원. 합이 얼마예요? 160만원. 160만원. 거기다가 주야간보센터 가면 60만원 나오고요. 복지용구 이용했을 때 매월 하나의 물품을 이용했을 때 30만원. 그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250만원. 250만원 플랜. 250만원.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는 비싸요. 가장 프리미엄 플랜이니까 가장 VIP 플랜이에요. 그래서 74,996원. 즉 75,000원 정도 하는 프리미엄 VIP 플랜입니다. VIP 플랜. 네 번째.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보호망 나는 저렴한 1번 플랜 복합재가급여 100만원 2만원짜리로 할게요. 시설급여랑 그 다음에 복합재가급여 같이 하는 2번 플랜으로 할게요. 4만원 초반원 4만 1천원 나온 두 번째 플랜. 아니면 3번 플랜으로 할게요. 복합재가 100만원이랑 주야간 복지용구 넣어서 190만원 플랜 4만원 초반대에 3번 플랜으로 할게요. 아니면 난 4번 플랜 25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VIP 4번 플랜으로 할게요. 이렇게 플랜 1, 2, 3, 4 번호를 저 보호망한테 얘기해 주시면 아하 그걸로 하시겠어요? 이러면서 설계에서 상담, 가입, 나중에 사후 보상관리까지 한 방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추후에 보험료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납입 면제 가능하다는 내용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러니까 손해율이 높아지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재가급여, 복합재가를 보장을 축소하던가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손해율이 엄청 높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제가 고기라도 저도 물론 저희 부모님 거 가입을 시켜드렸지만 당연히 2-3개, 3-4개 가입하고 나중에 300만원, 400만원 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추측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확정 같아요. 아마도 재가급여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하시길 바라면서 구독자, 시청자분들 좋은 상품 가입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라면서 저 보호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호망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